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볼 얘기는 첫 번째는 멀티옵이에요. 정말 저도 이제 멀티옵이 중요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기능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시아문행 멀티옵 이제 쓰게 됐다는 그 인사이트 뜨자마자 대박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리플사는 더해. 지금 이번에 또 영상을 추가로 또 올렸죠. 멀티옵에 대한 걸. 그만큼 이거는 정말 엄청나고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부분 말고요. 이제 멀티옵에 관한 디테일을 좀 더해서 정확히 어떤 건지 그동안의 얘기를 마저 못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까 합니다. 멀티옵이 어떻게 탄생되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외국 커뮤니티에서 이제 멀티옵이 자꾸 언급이 되니까 멀티옵에 관련된 트윗들이 좀 올랐는데, 그 중에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을 좀 언급하면서 그분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멀티옵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릴 때는 되게 포인트가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의 페이먼트도 끌고 있었는데 그런 장점을 예로 많이 드렸잖아요. 그거 외에도 적용 사례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멀티옵 얘기가 끝나면은 이제 SBI 그룹에서 프리젠테이션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10월 말에.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면서 어떠한 또 내용들이 추가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물량이 풀렸죠. 11월 1일이 됐기 때문에 PC가 되어서 풀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멀티옵에 관련된 겁니다. 멀티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이 친구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인터레저인데요. 인터레저 보면은 이제 메인 페이지에 인터레저의 특징이 딱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드로, 프로그래밍 된 코드로 문의를 옮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언급할 멀티옵이 사실 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스커런트가 ILP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써있죠. 멀티옵 라우팅이라고. 그리고 심플 프로토콜이라는 특징이 마지막에 언급이 돼 있죠. 보시는 것처럼 ILP가 갖는 이 멀티옵 라우팅, 이 특징이 이제 ILP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번에 시아문행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지극히도 엑스커런트 자체가 이제 ILP 기반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동안에 그럼 왜 안 썼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난달인가 트위터에서 데이비드 슈왈츠, 바로 스낵맨이 언급을 했어요. 엑스커런트의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특징을 얘기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코일에서 그리고 또는 인터레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리플사 초기 멤버들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언급했거든요. ILP의 특징이고 피처고 그것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 시아문행이 멀티옵을 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외국 트위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멀티옵은 새로운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페더럴 리저브 FRB죠. FRB에 2016년에 언급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멀티옵이 최근에 이제 뭐 사람들이 멀티옵이 이제 리플사에서 언급하니까 이제 뉴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뉴가 아니다,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데 이 느낌이 그거예요. 약간 원래 있던 기능인데 너희가 몰랐을 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걸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맞아요, 멀티옵이 ILP의 주된 기능으로 존재했던 건 맞는데 엑스커런트는 저 기능을 쓸 수 없었어요. 적용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이번에 시아문행이 최초의 멀티옵 기능이 활성화된 리플렛 멤버가 되면서 그때 적용이 된 거예요.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정확한 얘기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엑스커런트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암은행에서 이걸 쓸 수가 있었죠. IRP 기반의 엑스커런트고, 그렇기 때문에 IRP의 특징 중인 하나인 멀티홈 라우팅, 그걸 이제 시암은행에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타트가 가능했던 거고요.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원래 에피소드 6에서 약간 편집을 해서 올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풀 영상을 올렸습니다. 리프사에서 또 오늘. 잠깐 같이 보면 설명드릴게요. 참 재밌는 게 리프사가 지금 멀티홈 관련된 것만 지금 한 4-5번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멀티홈은 정말 엄청난 기능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리플랜 멤버가 지금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 스위프트를 쓰고 있는 은행은 훨씬 많아요. 1000개가 넘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규모에서 지금 상대가 안 돼요. 멤버 리스트 얼마나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여기 안 나오네. 카운트 해놓은 거 없을까요? 카운트. 쉽사리 안 나오네요. 쉽사리 안 나오긴 하는데 그 지난번에 스위프트 GPI만 봐도 아마 10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냥 스위프트 GPI 커스터머 칠까요? 커스터머. 얘네가 자랑했겠죠.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언급 안 했나 보네요. 왜 안 했지? 그러네요. 의외로 숫자를 언급 안 했네요, 얘네들. 참 신고한 친구들이네. 자랑했을 법한데. GPI 서비스 가입. 기사 떴네? 예, 보시죠? 우연히 기사 발견했네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얘네 스위프트 기존에 쓰고 있었으니까 한다는 거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스위프트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11월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숫자는 안 나와있네요. 숫자를 보면 좋을 텐데 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굳이 막 숫자를 보지 않아도 스위프트를 쓰는 고객들은 엄청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대략 이제 1000개 이상이 될 텐데 뭐 1000개 이상이라고 대략적인 숫자를 잡아서 비교를 하죠. 지금 현재 리플랜 멤버는 최근에 딥나오가 그 어디죠? 두바이에서 이제 컨퍼런스 하면서 그때 스피커로 참여를 했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리프사가 항상 주요 멤버들이 그 PPT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리프사에 대해 소개하면서 우리가 현재 컨트랙트 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이 커스터머가 얼마나 있다라는 거 항상 언급을 해요. 근데 이제 시트상에서는 100 플러스라고 해놨거든요. 시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긴 했고 아래 트레이드마크들, 각 고객의 트레이드마크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PPT, 이 화면 시트를 보면서 딥나오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200여 개에 달한다. 거의 200개에 근접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 얘기는 200인데 그러면 우리 단순히 비교를 해봅시다. 리플렛은 현재 200이라고 치고 스위프트는 이제 1000 이상이에요 지금. 당연히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볼륨이, 페이먼트 처리하는 게. 이쪽은 아직 많이 따라가야 되고. 근데 이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단순히 계산해도 물론 고객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많을수록 상관관계를 갖잖아요. 페이먼트 볼륨이 올라가는 거. 그렇죠? 상관관계가 있죠. 근데 이거 없이도 고객의 숫자가 플러스 되는 거 없이도 이제 멀티옵을 활용하면은 이거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 페이먼트 처리를. 어떻게요? 리플렛 멤버, 바로 멀티옵이 적용된 멤버들이 대신 받아서 본인들이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런 식으로 페이먼트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리플렛 멤버 숫자가 늘지 않아도 스위프트의 페이먼트와
그리고 그 페이먼트 처리하면서 이제 엑스라피드 쓰게 되면 바로 리플사의 주요 목표인 엑스라피드를 씀으로써 XRP를 브릿지로 쓰는 세틀먼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네, 리플렛 멤버들이 이제 엑스라피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특징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지우고 다시 하죠. 왜 안 보이지? 레드. 자,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여기 시암은행이 있다고 할게요. 자, 아직은 엑스라피드 안 쓰는데 쓴다는 가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리플렛 멤버로 또 누가 있을까요? 코인원을 들죠. 코인원 크로스 서비스 출시했죠. 엑스커런트 기반. 박스 치고 얘는 엑스라피드 안 씁니다. 동그라미 하고 안 써요. 근데 이게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예를 들게요. 첫 번째, 규제 때문에 나라에서 못 쓰게 해요. 암호화폐 갖고 장난질 하지 마라. 그래서 못 쓸 수도 있겠죠. 쓰고 싶은데. 두 번째는 뭐 회사 입장에서 이유가 있어서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이제 XRP, 뭐 디지털 에셋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자산에 출연한 거잖아요. 근데 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이라고는 안 해. 그러면 쓸 수는 있는데 뭔가 꺼림직해. 내가 먼저 해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섣불리 다가설 수 없습니다.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좀 쓰기엔 부담이 된다. 이러면 못 쓰겠죠. 근데 혜택은 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죠. 크게 방금 설명드린 나라에서 이제 법이나 이런 규제 때문에 못 쓰거나 쓰고 싶어도요. 또는 쓰고는 싶은데 뭔가 리스크는 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뭔가 혜택은 받고 싶어.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게 가능하냐면 멀티옵이 이거를 도와줘요. 자, 코인원이 지금부터 라오스에 있는 어떤 A라는 은행에 돈을 보내고 싶어요. 송금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엑스라피드 쓰고 싶지만 규제 때문에 못 쓰거나 또는 두 번째 회사에서 쓰고 싶고 혜택도 누리고 싶어요. 제일 저렴하고 제일 빠르니까. 하지만 뭔가 리스크를 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혜택 보고 싶은 마음보다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못 써요. 겁나서. 이런 경우에 멀티옵이 적용된 그리고 그 은행이 엑스라피드를 쓰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잘 보세요. 코인원이 시암은행과 릴레이션십을 맺습니다. 여기다가 프리펀딩을 해요. 프리펀딩을 합니다. 서로 계좌를 틀고 여기다가 뭐 한 1000불 쌓아놨다고 할게요. 그러면 코인원이 여기에 보낼 돈은 한 100불이에요. 지금 보내고 싶은 게. 근데 엑스라피드 쓰고 싶어요. 근데 본인이 쓸 수는 없어. 그게 규제 때문이든 아니면 회사의 리스크 문제 때문이든.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 은행한테 네가 대신 보내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불이 깎이겠죠? 900불로 바뀌겠죠. 그래서 계좌에 있는 코인원의 돈이. 그리고 시암은행은 오케이 외치고 돈을 대신 보내주게 됩니다. 일로 보내는데 얘네가 페이먼트를 처리를 대신 해주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 그리고 스위프트 GPI도 마찬가지예요. 스위프트 GPI는 이런 식도 안 될 뿐더러 세틀먼트는 기존의 방식 금융권 그대로 쓰는 거잖아. 환거래 은행들 통해서 다리 건너고 이걸 하잖아요. 왜 리플사가 그 엑스커런트 자랑할 때 특징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리치 데이터, 풍부한 데이터가 있고 뭐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하는 게 그거죠. 뭐 인보이스 이거 결합시킬 수 있다. 청구서 같은 거. 그리고 또 엔드 투 엔드 그리고 트랜스파런시라고 얘기하잖아. 투명하다고. 이런 특징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기존의 금융권들은 세틀먼트 할 때 환거래 은행들을 이용하는데 릴레이션십이 서로 간에 없으면 그 내가 보내고 싶은 목적지에 릴레이션십을 가진 애를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그걸 한 5다리를 건너던 6다리를 건너던 7다리를 건너던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요. 세틀먼트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렇게 건너게 되잖아요. 얘한테 대신 부탁하고 얘는 또 다시 얘한테 부탁하고 또 돌고 하다가 결국에 목적지에 가는데 얘가 이 뒤에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만 알 수 있는 거야. 저쪽 목적지까지 보내달라고 보내는 건데 도착할 때 돈이 어떤 수수료를 얼마만큼 먹었고 중간에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환율이 얼마고. 근데 엑스커런트 좋은 게 뭐냐면 페이먼트 단계에서 이 경로에 총 소요되는 수수료와 환율 이런 게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페이먼트 처리 그 순간에.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이 지금 요 막 뭐 리치 데이터 얘기하고 막 트랜스페런시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쓰면서 관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투명하게. 뭐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고객한테 보냈는데 중간에 그때 환율이 얼마큼 처리됐고 그리고 그걸 보내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누구누구를 거쳤었고 관리가 잘 되겠죠. 네,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어요. 네,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아은행과 코인원이 이제 송금 보낼 때 얘를 다시 본론으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얘가 이제 대신 보내주죠. 보내주게 되면 얘는 코인원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엑스커런트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 닿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어요. 페이먼트 단계. 그러니까 얘한테 부탁은 하지만 이 페이먼트 최초에 내가 100불을 보내는 게 중간에 시아은행 거칠 거고요. 그리고 뭐 FX 레이트, 환율이라던가 처리하는 통화, 그리고 뭐 받는 사람, KCI 정보, 뭐 이런 거, KYC 정보, 뭐 이런 것들, 신분 확인 등 이런 것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100불이 빠져서 프리펀딩에는 돈이 빠질 거고요. 얘는 이렇게 기존에 왜 금융 방식으로 하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설명드렸죠. 엑스라피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리펀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엑스커런트를 쓰면 리얼타임 페이먼트가 되는 거지 세틀먼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엑스커런트 썼을 때 리얼타임 세틀먼트가 된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엑스커런트 써서 리얼타임으로 페이먼트 처리하고 프리펀딩에는 돈이 있는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가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 세틀먼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리플 네트워크는 페이먼트 네트워크입니다. 오로지 페이먼트를 위한 네트워크예요. 세틀먼트 하는 건 바로 XRP 레저. 그리고 XRP 레저를 활용하는 그 솔루션이 바로 엑스라피드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네트워크 자체는 페이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스위프트 GPI도 페이먼트 시스템.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 엑스커런트라는 솔루션 쓰는 리플 네트워크도 페이먼트 시스템. 그거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개념이 잠깐 나와서 설명드리면 뭐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그걸 확인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긁을 때 뭔가를 사거나 밥 먹거나 카드를 긁는 게 바로 페이먼트고요. 그리고 결제일이 와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세틀먼트입니다. 실제로 돈이 움직일 때. 페이먼트는 즉 신용이에요. 신용.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확인되면 차후에 돈을 실제로 움직이는 게 방금 얘기했듯이 카드 결제 청구일이 있잖아요. 매달 15일이나 25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거 세틀먼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요 시아은행 이 부탁을 받아서 이제 세틀먼트 해야 되죠. 이 구간 세틀먼트는 프리펀딩한 돈으로 왜냐면 코인원이 엑스라피드 안 쓰니까 이제 프리펀딩 할 수밖에 없죠.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활용한 방법 아니면 딴 방법이 있겠는데 제3자한테 부탁하는 건데 어차피 중간에 하나 낄 뿐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나 아무튼 이 사람의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거나 아니면 코인원이 직접 관계를 맺은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죠. 그래서 이 구간은 세틀먼트 이렇게 정산이 될 거고 얘는 엑스라피드 시아은행이 쓴다고 하면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얘가 그냥 엑스라피드 통해서 XRP 레저 통해서 이제 가는 거죠. 태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뿅
하고 가요. 시아문행이 여기 계좌 갖고 있겠죠? 사갖고 뿅 보내요. 이쪽에 라오스에 암호화폐 거래소 있으면 거기서 팔려갖고 라오스에 법정화폐로 바뀌어서 A라는 은행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보내려는 시세 100불만큼 엑스라피드로 처리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무서움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엑스라피드를 당장 쓰기 꺼려하는 은행들을 이런 식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점인데 또 뭐가 좋은 점이냐면은 반대의 경우죠. 반대의 경우. 법정화폐들을 보면 그 법정화폐끼리의 약간 지배력과 영향력에서 좀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은행이 각 나라에 있는 은행이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우리 개개인들을 좀 비교를 해보죠. 저쪽에 동남아에 있는 후진국들, 저희보단 후진국이잖아요. 그 나라들을 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좀 깔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객관적으로 나라 간에 이제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보다는 못 사니까 후진국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동남아에 있는 후진국들에 있는 은행들이 아무리 후진국이지만 우리나라 개개인들보다는 자산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설마 저희보다 적을까? 자산은 훨씬 많을 거고, 하지만 저희보단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 법정화폐를 들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달러는 거의 전 세계 통화하기 때문에 좀 들고 있겠죠. 달러는 많이. 하지만은 이제 다른 주변국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본도 가까우니까 JPY라고 할게요. 일본 엔화 이런 것들을 직접 보유하더라도 많이는 보유 못하겠죠. 달러는 이제 공통으로 쓰는 거니까 많이 보유해도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외환을 보유한다는 자체가 달러 빼고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환거래 리스크가 있잖아요. 샀을 때보다 가격 떨어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닐수록 보유하기 힘들죠. 아무리 주변 국가하고 그럴지라도. 그러면은 되게 애매한 게 방금처럼 이제 라오스라고 할게요. 예, 시암이 있어요. 태국. 그리고 어디로 할까요? 얘를 뭐로 들었죠? 저 사람이? 스리랑카죠. 스리랑카. 여기 법정화폐를 얘네가 바로 근처긴 한데 못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손쉽게. 부담 없이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희소식인 건 뭐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리프사는 정말 머리가 좋아요. 머리를 잘 굴렸어요. 이 설계를 예전부터 해놨는데 오늘날 딱 적합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제 예를 드리는 거를 딱 들으시면은 하실 거예요. 진짜 이게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방금 코인원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제 이 나라를 예를 들면은 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바로 인도. 최근에 기사 떴죠. 국가랑 중앙은행이 뭐 했죠? 최근에? 하루 정도 된 기사 같은데 암호화폐를 밴시켰어요. 사용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시켰죠. 그래서 은행들이 반발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국가에서 금지시켰으니 답이 있겠어요? 그 얘기는 뭐와도 같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엑스라피드 못 써요.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금지시켜버리면 띠딕 X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행복회로도 아니고 진짜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멀티옵을 활용하는 거예요. 리프사가.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시암은행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이미 올해 중반쯤에 한 6월인가 7월쯤에 인도의 전체 한 50% 엑스커런트로 끌어들였다고 자랑을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 엑스커런트 멤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엑스커런트 사용하는 리플렛 멤버들이. 그러면 연결할 수 있겠죠, 시암이랑. 자, 시암은행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엔 코인원이 있다고 할게요. 코인원한테 보내고 싶어, 돈을. 한국이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딱 아까 코인원 케이스에서 뭐죠? 사유가? 정부의 반대죠. 정부 얘 때문에 엑스라피드 쓸 수 없는 거죠. 밴을 시켜서. 그럼 되게 슬프겠죠.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나라에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왜? 멀티옵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거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이 특징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암이랑만
관계를 맺으면 돼요. 아유 뭐야. 아이고 다 지워졌네. 다시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인, 시, 호라고 그냥 간단히 적을게요. 지워졌었으니까. 요것만 하면 돼요. 얘랑만 관계 맺으면 돼요. 여기다가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틀고 시암한테 부탁을 해버리면 돼요. 엑스라피드 쓰고 싶다. 아까처럼. 너 통해서 가자. 네가 쓰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체감이 되시나요? 이거 진짜 큰 거예요. 중국도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 밴 시켰잖아요. 뭐 요즘에 좀 바뀌는 분위기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솔직히. 변화의 조짐은 보이나 아직 지금 상태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도 이게 되는 거예요. 리안리안 페이가 있죠, 지금. 엑스라피드 쓰고 싶어. 근데 이런 공산 국가 이거 못 쓰게 하네. 열받네. 하지만 간접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 멀티옵 은행, 바로 멀티옵이 활성화된 리플렛 멤버. 얘한테 맡기면 돼요. 그럼 얘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엑스라피드로.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나라의 리플렛 멤버가 나라의 규제 때문에 엑스라피드 로직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써. 나라가 막아. 이런, 나 망했네. 쓰지도 못하네. No!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멀티옵이 활성화된 은행을 통해서 가면 됩니다. 얘네가 엑스라피드 쓰면. 굉장하죠. 코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막아도 얘랑 릴레이션십을 맺으면 얘 통해서 가면 돼요. 엑스라피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뭐냐? 아까 2번 예를 들었죠, 제가. 본인이 쓰기에는 뭐가 부담돼, 약간. 여러 이유 때문에. 저게 이제 태동하는 기술인데 내가 직접 썼다가 뭔가 된통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서워. 직접은 못 쓰겠어. 얘한테 대신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담을 가진 이런 보수적인 은행들한테 딱 쓰기 좋은 형태예요. 제공되는 게. 자기가 직접 쓰고 싶진 않지만 혜택은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대신 쓰게 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굉장하죠. 이런 걸 다 머리에 그리고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렛. 리프사는 진짜 비즈니스 모델 너무 잘 짜요. 얘네. 이런 거 보면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또 뭐냐면은 막 다른 암호화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암호화폐들이 뭐 그냥 처음 세계적으로 이름 날린 개발자들도 아닌 그냥 어디에서 처음 듣는 개발자들이 등장하고, 야 우리 암호화폐 뭐 만들었어, ICO 가자 막 외치고, 야 오픈 때는 싸게 줄게 다 사자 막 이러고, 어느 날 문 닫고 사라지거나 또는 뭔가 열심히 개발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행복한 그날은 오지 않아요. 뭔가 결과물이 없어.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얘네는 그런 것과 다르게 비영리 재단이나 뭐 그냥 일부 커뮤니티 형태에 취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형태를 취해버렸죠. 리프사는. 그래놓고 어떻게 하고 있죠?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다 긁어오고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각 분야에서. 기업의 형태를 취해갖고. 그리고는 그 각 분야에 머리 좋은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잘 만든 거죠. 그리고 각 분야의 그 데이비드 슈왈츠 같이 암호학이라던가 또는 닉처럼 개발이랑 이제 보안 쪽 잘하는, 암호학 쪽 잘하는 사람들 끌어들여서 필요한 부분에 적소재초에 인재들을 배치해서 다 개발을 시킨 거예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다고 성공이 보장되진 않아요.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겠죠.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멀티옵의 장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화면이 어디 갔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멀티옵은 여기까지 제가 기존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아마 페이먼트랑 세틀먼트는 항상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프사의 비즈니스를 보실 때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구분해야 돼요. 항상.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시면 그 들리는 소식들에 다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막. 그래서 아직 페이먼트와 세틀먼트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신다고 하면은 계속 그 부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확인해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나 아니면 주변에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하셔서 꼭 이해를 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을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해보세요.